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김서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북한 체제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북한 사회를 이해를 하시다 보면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학생들 속에서 그런 걸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왜 북한에서 데모 같은 것도 왜 못하냐, 우리도 그렇게 이뤄낸 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북한 사회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얘기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인데요, 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인데요, 진짜 눈이 또랑또랑하고 똑똑하게 생긴 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진짜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진짜 북한에서 왔어. 그것도 평양에서 왔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걔가 뭐라고 얘기하나, 선생님, 저는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있잖아요, 국회에서 어른들이 계속 앉아 싸우잖아요. 근데 통일되면 북한 어른들까지 같이 앉아서 싸우게 되면, 야, 우리 애들은 이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하라고 얘기를 해서, 야, 어떻게 하다가 어른들이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어른들이 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게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제 70년 넘게, 저건 뭐 나라도 아니고 뭐 진짜 이렇게 유지돼 오는 데는 또 그만한 비결이 있을 거라는 걸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왜 데모가 일어날 수 없으며, 외부의 어떤 세력들, 어떤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그 강한 이제 소련이 붕괴될 때도 북한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하는 데는 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계급사회가 언제였습니까? 이조 봉건 시대 때가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왕도 밑에 관료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냥 올려 앉혀놓고 자기들이 자기네 세상을 지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간 거예요. 너무나 좋잖아요. 밑에 노예들도 많고 말 안 들으면 갖다 죽여도 되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철저하게 세계계층의 55개 부류로 이제 딱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만든, 이게 계급사회는 이조 봉건 시대 때 거를 그대로 북한이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 계급사회가 오래 유지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시제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계 유일 고시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지주 자본가 출신의 손주든 선녀가 됐던 머리가 아주 특별해서 한국처럼 이제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보게 되면 이들이 만약에 검찰소 법기관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북한 체제는 붕괴되겠죠. 그래서 세계 유일 고시제도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북한이 이념 국가가 된 데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사회마다 이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데는 종교가 국가의 이념이든가 한데, 북한은 바로 그러니까 이념 국가를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소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소련이 아바타다 보니까 그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 그래 자연히, 그러니까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들어보면 서로가 공평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이제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고 아주 평등하게 살자 이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이런 체제의 이념을 싹 갖다 씌워 넣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6.25 전쟁도 한번 겪어보고 가만 보니까 저놈이 좀 미국만 없으면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세력을 좀 더 확장하고 이렇게만 만들게 되게 되면 저 한국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근데 공산주의 이념대로 하게 되면 내 힘이 부족해서 내 아들 힘도 좀 빌려야 되겠고 믿을 놈이 없으니까, 그 당시 1958년에 이제 소련파도 있었고 중국에서 내보낸 연안파도 있었고 이걸 종파라고 해가지고 싹 쳐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믿을 게 없는데 이거 내 아들한테 어떻게 넘겨줄 방법이 없겠나? 공산주의 이념대로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는 철저히 그게 있어요. 권력이 됐던 재산이 됐던 세습을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도 그렇고 중국의 모택동도 그렇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세습을 안
비판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누구도 못 믿는 성격이고 그 집안 족속이 다 그래요. 누구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슬그머니 이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 광장에 가면 조선인민박물관, 미술박물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막스 무슨 이런 레닌 사진이 있던 것들을 슬그머니 내려버리면서 등장한 게 주체사상이라는 겁니다. 주체사상이 이 이념이라는 게 들어보게 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와, 진짜 열심히 저희들 많이 외웠어요. 그거. 그 보면 아주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누군가의 용도에 의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야. 너 개인으로는 절대로 이게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혁명의 수뇌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뇌부가 바로 김일성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신이다 보니까 영생하는 이런 이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한테 슬그머니 권력도 넘겨주려고 보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생활청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조직생활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 넣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매 사람들의 운명을 가지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넥타이를 매면서 그 소년단, 중학교 뭐 3학년 되면 넥타이를 풀면서 사로청, 뭐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 뭐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당원이 되면 당조직에, 당원이 못 되면 직맹에, 여성들은 여맹에. 이래서 조직 밖의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조직이 서로가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통제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래 단위 어느 학교 학생들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생활청화 시간에 비판하게 만들고 상호 비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런 걸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이 계급사회와 세습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소련에서 이식받은 공산주의 이념마저 슬그머니 버려버리고 주체사상과 함께 생활청화 시스템을 싹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 봉건사회를 유지하려고 드니까 고시제도를 철저히 없앤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주체사상이란 것과 함께 북한이 확실하게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우리식 사회주의의 가장 중심이 김씨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바로 당의 유일사상 세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서 이 원칙 밖의 사람들은 다 이 신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생명도 운명도 이 신이 다 준 건데 이들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바로 연좌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검열기관이 위에서 2중 3중으로 장치가 돼 있는 건 물론이고 아래 말단부터 자기네들끼리 감시하고 고발하고 이 체제를 만들어 놨으니 일단은 가장 말하자면 아주 집 지을 때 기초를 잘 지어 놓은 것처럼 기반을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모 세력이 왜 북한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가? 그러니까 각 조직별로 고만한 끼미만 보이면 바로 고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하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일하는데 1000개 생산하면 국가가 1000개를 생산하라 하면 1000개 생산하면 땡이에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 청년들끼리 서로가 뭉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한 신의 한 수로 뭐를 했나? 청년들을 북한 청년에 말하자면 100명 중에 80명은 군대를 내보낸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상위 1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80명을 군에 갖다 내보낸 거예요. 얘네들을 만약에 이 어떤 공장이든 광산이든 내보내 보세요. 남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이 다른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군에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김씨 집안의 대포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이
장군님을 지키는 걸 내 사명으로 알게끔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북한 체제에서 어떻게 데모 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연좌제까지, 만약에 내가 이 체제가 정말 잘못됐어 라고 하게 되면 나 하나 죽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 부모, 형제, 가족들 다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수용소 가야 되고 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바탕들에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지금까지 저렇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회든 붕괴될 때는 반드시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요, 팔도 다리도 다 묶였고요. 북한 당국은 진짜 재갈마저 입에다가 다 이제 물렸어요. 이러게 되면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입에 재갈을 꺼내줘야 되고요. 족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그럴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독일처럼 통일 이후에 정말 이제 내 정치적인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지지율 계산하지 않고, 그 한 표 계산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운명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펼친 경제정책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지,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을 바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북한과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관점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팔에 묶인 저 족쇄들을 끊어줄 수 있을까? 원인을 알면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차도 이렇게 갈 때 반드시 기관차 앞대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견인이 없으면 뒤에 차들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체제를 좀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많이 종합을 해서 이제 제 영상을 만들 때 하나씩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